1990년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야구 선수들을 두고 프로와 대학 사이에 영입 경쟁이 있었습니다. 젊은 선수를 포섭하고자 하는 프로구단과 야구부의 명예를 위한 대학 간의 갈등은 꽤 치열했죠. 이호준의 프로 입단 또한 이 배경 속에 시작됐습니다. 광주일고를 졸업 후 연세대학교와 구두 계약까지 완료했던 그는 입단 마감일이 지났음에도 해태 타이거즈의 김경원 스카우트와 접촉하며 돌연 프로행을 선택했습니다. 계약 후 대학교의 대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찰나 스카우트가 연세대 숙소에 잠입하면서까지 이끌어낸 계약이었죠. 때문에 그의 입단은 이중 계약이라는 등 논란거리가 되었지만 아무튼간에 프로 여정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고교 시절까지 투타 모두 재능이 있던 그는 타자로 전념할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코치진의 생각은 달랐는데 185cm라는 훌륭한 신체 조건과 140km 중반대를 형성하는 위력 있는 속구는 버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재능이라 여겨졌죠. 또한 그는 1993년 한일고교 야구대회에서 6경기 중 3경기를 등판하여 모두 승리로 이끌 만큼 수준 높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타석이 아닌 마운드에 서며 프로를 시작했지만 어쩌면 그와는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1994년 총 8경기를 구원 등판한 그는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실점하는 부진을 기록하고 만 것이죠. 그해 12.1이닝을 던지며 피홈런은 무려 7개였고 허용한 볼넷은 8개, 평균 자책점은 시점대를 넘겨버렸습니다. 그가 던지는 공은 경쟁력이 없었고 제구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투수 이호준이 실패한 이유는 재능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가 지녔던 태도 또한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는 것을 좋아한 나머지 술과 나이트클럽을 친구로 삼았고 자연스레 훈련을 게을리한 것이죠. 때문에 그는 타자 전향을 선택하며 2년차를 통째로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석에서도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2할에도 못 미치는 타율과 홈런 1개만을 기록할 뿐 어떠한 성과도 일말의 가능성도 보여주지 못했죠. 그해 해태는 8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따내며 기쁨을 나눴지만 이호준의 처지는 대비되었습니다. 팀은 승승장구하고 동갑내기 선수들은 프로에서 자리를 잡아갔지만 그의 입지는 한없이 초라했죠. 이런 암울한 시간도 잠시 그의 타격은 프로 4년차부터 빛을 발했습니다. 1997년을 앞두고 해태의 타격 코치로 김성환이 부임됐는데 그는 이호준의 타격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당시 유망주였던 장상호와 함께 둘을 데리고 다니며 지옥 훈련을 선사했고 이런 케어 속에서 이호준은 타격 밸런스를 갖춰나갈 수 있었죠. 당시를 회상하는 김성환 코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호준을 처음 봤을 땐 자주 놀러다녔고 반항기도 있어 보였다. 그러나 시키는 것은 곧잘 했고 이 선수한테는 조언이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특별히 지도를 많이 했다. 이후 눈에 보일 정도로 성장세가 빨랐다. 1997년 많은 기회를 받진 않았지만 홈런 8개, 2루타 9개로 장타율이 꽤 높았고 타율도 2할 7푼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즌 막판엔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들며 팀 우승과 함께할 수 있었죠. 이후 계속해서 주가를 높여나갔습니다. 이듬해 팀의 4번 타자였던 홍현우가 부진하자 이호준이 그 역할을 맡았는데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장성호와 함께 해태의 타선을 이끌어갈 미래 자원으로 눈도장을 찍어나갔습니다. 1998년 3할의 타율과 20개에 가까운 홈런으로 77타점을 기록, 그 다음에도 0.8이 넘는 OPS를 유지하면서 기복이 없는 솔리드한 타자로 성장해 나갔죠. 그러나 이런 활약에도 입지를 굳히지 못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포지션 경쟁이었습니다. 이호준은 1루수, 3루수, 우익수, 지명타자를 오가며 주전 확보를 노렸지만 양준혁, 정성훈, 장성호 등과 부딪혔고 가뜩이나 외국인 용병 타자들의 가세로 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결국 해태 타이거즈는 교통정리를 위해 이호준을 트레이드로 보냈고 그렇게 인천으로 향하며 도전을 이어나갔습니다. SK 와이번스로 이적한 이호준, 해태는 투수가 부족하여 성영재를 영입했고 클러치 히터가 부족했던 SK는 그 대가로 이호준을 지목했습니다. 맡겨진 역할은 타점을 생산하는 것, 마땅한 4번 타자를 찾지 못했던 강병철 감독은 그를 4번으로 낙점했죠. 그러나 SK 입단 초창기에는 실망스러운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팀을 옮긴 것에 적응하지 못한 탓인지 그는 부진한 타격 수치를 기록했고 급기야 8월에는 손목 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고야 말았습니다. 수술 후 2001년에 바로 복귀했지만 부상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었죠. 이적 후 2년간의 기록은 처참했습니다. 타율과 기대했던 장타, 타점 모두 실망스러웠습니다.
고향 팀에서 경쟁을 이기지 못한 채 트레이드 되었고 이적 후에는 부상으로 발목이 잡히자 그에게는 점점 조바심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SK는 2001년을 앞두고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삼성으로부터 김기태, 김동수, 정경배 등을 데려오는 등 이호준이 채우지 못한 타선에 전력을 강화했고 이는 그에게 압박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이 시기 강병철 감독은 이호준에게 기회를 보장하며 힘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호준은 감독님이 나를 정말 예뻐하셨다. 팔을 다쳤을 때도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내가 생각해도 정말 꾸준히 기용해주셨다. 그때 경험을 쌓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라고 회상하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호준은 그 은혜를 보답하듯이 불방망이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박승호 타격 코치의 훈련 아래 이호준은 완성형 타자가 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몸쪽 공에 약점을 보여왔던 그는 어깨를 좀 더 일찍 열어서 대처 능력을 키움에 따라 한층 더 레벨업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002년 주로 클린업 타선에 배치된 그는 데뷔 후 첫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리며 거포 본능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를 기점으로 그는 SK에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2003년 절정의 기량을 뽐냈는데 133경기를 모두 출전하여 3할에 가까운 타율과 무려 36번의 홈런으로 리그 4위에 올랐고 세 자릿수의 타점과 1.0에 가까운 OPS 등 정상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그해 6경기 연속 홈런과 13연 타석 출루 기록을 작성하는 등 큰 임팩트를 남기기도 했죠. 이윽고 당대 최고의 타자였던 이승엽이 일본으로 가자 2004년엔 112개의 타점으로 생애 첫 타이틀을 따내게 됩니다. 이호준은 조금이라도 타격 페이스가 부진하면 곧바로 타격폼을 재정비하여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대부분의 타자들이 타격폼을 수시로 수정하지만 그는 수정 빈도가 유독 잦았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다. 안타를 칠 때마다 타격폼을 바꿀 정도다. 다른 선수들이 쉬고 있을 때 혼자서 수백 번씩 스윙하며 더 좋은 폼을 찾았다. 방망이 무게 또한 수시로 바꿔봤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감각이 떨어질까봐 이제는 나만의 루틴 같은 게 되었다. 입단 당시 노는 것을 좋아했던 신인 타자는 이제는 프로다운 모습을 갖춰나갔습니다. 2002년부터 4년 연속 20번 아치를 그리며 내로라하는 거포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그의 커리어 속 5점을 남긴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버렸는데 2004년 프로야구에 크게 논란되었던 대거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 문제에 휘말린 것을 넘어 다른 동료들에게 전문 브로커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기도 했죠. 이로 인해 2006년 공익근무를 시작했지만 신경계통 질환이라는 이유로 조기 소집 해제되었고 이호준에게 병역 문제는 씻을 수 없는 옵점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이호근은 SK에서 6시즌 동안 한 차례도 20번의 홈런을 때려내지 못하며 저하된 기량을 나타냈지만 2007년 김성근 감독의 부임으로 강해지는 팀 속에서 여러 차례 우승 과정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3할 2푼 3리의 타율과 71개의 타점으로 SK의 창단 첫 통합 우승을 도왔고 그로 인해 4년 최대 34억이라는 FA 계약을 따내면서 활약을 이어가는 듯 했지만 계약 후 첫 해 무릎 부상으로 단 8경기만을 출전한 이호준은 그 시점부터 입지를 잃어갔습니다. 4번 타자의 역할을 맡았음에도 만족할 만한 타점 개수를 뽑아내지 못했고 팀은 더 이상 그가 필요 없다는 듯이 우승과 준우승을 반복하는 승승장구를 이어나간 것이죠. 결국 2012년을 끝으로 FA에 이적하며 12년간의 SK 생활을 마쳤습니다. FA 자격을 얻은 이호준, 그에 대한 평가는 다소 식어 있었습니다. 1차 FA 시기만 해도 홈런 20개는 거뜬히 넘기며 4년 34억이라는 훌륭한 계약을 따냈었지만 30살 넘어 장타와 타점 개수가 줄어들자 그의 전성기는 끝나버렸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죠. 때문에 SK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장으로 나왔고 홍성은, 김주찬, 이진영, 정성훈 등 타 선수들에 비해 미지근한 반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호준은 한 전화를 받게 되는데 전화기 너머 들린 목소리는 신생팀 NC다이노스의 김경문 감독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호준 선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우리 팀에 온다면 새롭게 출발하는 선수와 팀 모두 많은 귀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이호준을 단번에 설득시켰고 타팀으로부터 더 좋은 제시를 받았음에도 다이노스로 이적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11월 17일 3년간 총 20억 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호준은 SK 창단 초창기 시절을 경험했고 신생구단에서 최고참급 선수였던 탓에 주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팀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작용했죠.
정규 시즌 내내 4번 타자를 맡으며 팀에게 필요한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SK 시절 타점을 로또 맞듯이 쓸어 담는다 해서 로또준이라는 별명을 가졌었는데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연출하듯이 걸출한 타점 생산력을 나타냈습니다. 2013년 최종 성적은 126경기를 나와 2할 7푼 8리의 타율과 2루타 25개, 홈런 20개, 87개 타점이었죠. 이는 NC가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최하위가 아닌 9개 구단 중 7위에 위치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문 감독은 젊은 후배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다. 실력과 품성 모두 더 바랄 게 없다. 무엇보다 4번 타자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도 우리 팀엔 감독이 2명인 것처럼 리더십이 뛰어나다. 팀이 좋은 성적을 펼치기 위해선 패기만으론 부족하다. 이호준 같은 선수가 있어야 팀이 완성된다. 라고 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팀의 기둥으로서 그의 역할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듬해에도 주장직을 맡으며 창단 2번째 시즌 만에 팀의 가을 야구 진출을 도왔고 그해 외인 타자 테임즈의 합류로 인해 강력한 타선을 구축하기도 했죠. 2015년 NC는 역사상 최초로 클린업 트리오 세 타자가 모두 세 자릿수 타점을 넘긴 팀이 되었는데 전성기 나이의 나성범, 테임즈와 함께한 이호준은 나이를 거스르는 듯한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NC 이적 후 4년 연속 20번이 넘는 아치를 그렸고 부록에 접어든 2016년에도 OPS 0.9를 넘기는 등 신생팀이 베테랑 타자를 영입해야 하는 이유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2017년 팀은 4위로 마치며 또다시 가을 야구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호준은 플레이오프 4차전 대타로 나와 만 41세 8개월 13일로 최고령 포스트 시즌 출전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는 이호준의 현역 마지막 타석이 되었고 그렇게 24년간의 길고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이호준은 NC 4번째 감독으로 선임되었고 정규 시즌 막판 9연승 기적을 만들어내며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NC 팬들에겐 호부지라고 불리는 것에 전혀 손색이 없는 이호준 선수. 실패한 투수로 시작하여 36번 담장을 넘기는 거포가 되었고 또한 신생팀에게 왜 베테랑 선수가 필요한지를 여실히 증명해낸 그의 야구 인생이 많은 팬들에게 기억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